서울 강남의 마천루 한가운데 유리벽을 따라 햇살이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다. 도시는 바쁘게 숨을 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1,000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백만장자 CEO 차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대기업 미래산업의 수장이자 재계에서도 손꼽히는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오늘도 예외 없이 바쁜 일정이었다. 회의, 인터뷰, 계약 체결. 어릴 적 상상조차 못했던 삶이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질 순간이 숨어 있었다. 민주는 비서가 건넨 서류를 받으려다 무심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느껴졌다. 오래전에 잊고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그의 손을 스쳐 지나며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빛이 바랜 흑백 사진. 그러나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민주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건 그의 어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5살이 되기 전 세상을 떠났고 이 사진만이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유일한 기억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소년 하나가 사진을 집어들더니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할머니도 똑같은 사진 갖고 있어요. 순간 민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숨이 멎은 듯 민준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12살쯤 되어 보였다. 맑은 눈망울과 검은 머리칼,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마저 들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집에도 이 사진이 있어요. 할머니 방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소년이 신나게 대답했다. 우리 할머니가 젊었을 때 찍었다고 하셨어요.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희 할머니 성함이 뭐니? 소년은 해맑게 대답했다. 이연숙이요.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연숙. 그 이름을 그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이름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숨을 삼킨 민준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바깥의 소음마저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이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의 어머니는 확실히 세상을 떠났을 터였다. 장례식까지 직접 치르지 않았던가. 그러나 소년의 천진한 눈빛은 거짓을 모르는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이니?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네, 우리 할머니랑 사진 똑같아요. 저녁마다 할머니가 저 사진 보면서 말씀하세요. 이건 내가 젊을 때 찍은 거란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비서는 당황한 듯 민준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다음 일정이 곧 시작됩니다. 하지만 민준은 손을 내저으며 천천히 말했다. 일정은 모두 취소하게. 이 아이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어. 그의 눈은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시작된 예상치 못한 여정은 민준이 감히 상상도 못했던 과거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치게 만들 것이다. 소년의 할머니, 이연숙. 그녀는 정말로 민준의 어머니일까?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소년은 대체 누구인가? 민준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소년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댁으로 나를 안내해 줄 수 있겠니? 소년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집은 여기서 멀지 않아요. 도시의 빛나는 거리 사이로 이제 과거의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소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맑고 투명했으며 거기엔 거짓이나 장난기가 전혀 없었다. 소년은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거요. 우리 집에도 똑같은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진 속 사람이 내가 젊었을 때 친구였단다라고요. 순간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뒤얽히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이 여인은 내 어머니였어. 그런데 어떻게 이 소년의 할머니가 친구라니? 민주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소년에게 물었다. 내 할머니 성함이 뭐라고 하셨지? 소년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조경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요동쳤다. 조경이. 그 이름은 너무도 익숙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입에서 자주 흘러나왔던 이름이었다. 경희 언니랑 다시 만나면 참 좋겠다던 말. 민주는 기억의 먼지를 털어내듯 어린 시절의 희미한 장면을 떠올렸다. 엄마와 함께 찍힌 흑백 사진들 속에 항상 그림자처럼 옆에 있던 한 소녀가 있었다. 이름도 몰랐던 그 소녀. 혹시 바로 그녀였던 걸까?
소년아, 할머님께 이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겠니? 민주는 차분히 물었지만 속으로는 폭풍 같은 감정이 휘몰아쳤다. 소년은 천진난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엄청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민주는 아이와 함께 소년의 집으로 향하기로 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았다. 비서와 경호원들이 황급히 따라붙었지만 민주는 그들을 손짓으로 물리쳤다. 오늘은 나 혼자 가겠다. 이렇게 한적한 주택가를 걸은 것도 오래된 일이었다. 소년은 길을 걸으며 자기소개를 덧붙였다. 저는 지훈이에요. 김지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주는 또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지훈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평범한 이름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 씨는 그가 잃어버린, 아니, 잊고 싶었던 과거와 연결된 성씨였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가옥이 나타났다.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자라 있었고 작은 정원에는 라일락이 한창이었다. 지훈이 문을 열며 외쳤다. 할머니, 손님이에요. 문이 열리고 민준의 숨이 멎었다. 그곳에 서 있던 여성.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사진 속 소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민준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름. 민준은 혼란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었다. 경희. 맞습니까?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속엔 오래된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그래, 민준이 맞구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것은 한 통의 오래된 편지였다.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노랗게 바른 편지 한 장을 꺼내들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거야. 민준의 손끝이 떨렸다. 편지를 받아드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편지 봉투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경희 언니에게 민준이를 부탁해. 소년의 집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시골 마을 골목길을 따라 구불구불 걷다 보니 도시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따스한 흙냄새와 오래된 장독대가 풍경이 되었다. 민준의 마음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아이는 신이 나서 길을 안내했지만 민준의 머릿속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다. 설마 진짜일까? 내 어머니의 친구라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야. 소년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낡은 한옥집 앞마당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그 장면은 왠지 모를 아련함을 더했다. 소년은 문을 열며 크게 외쳤다. 할머니, 손님이에요.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었지만 눈매는 또렷하고 강인했다. 그리고 민주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조경희.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노부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민준이니? 노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내 이름을? 민주는 말끝을 흐리며 사진을 건넸다. 노부인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 사진 내 친구였던 수진이야. 우리가 어릴 때 함께 찍었던, 하지만 이 사진이 왜 당신 손에 있는 거죠? 민주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수진,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노부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휘청이며 주저앉았다. 소년이 놀라서 달려갔다. 할머니! 민주는 재빨리 노부인을 부축하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숨을 깊이 쉬세요. 잠시 후 노부인은 겨우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수진이가 내 어머니라고? 그럴 리가. 수진이는 이미.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다 말할게.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야.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이야기지. 민준의 눈빛이 깊어졌다. 소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멀뚱히 바라보다가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조경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드디어 오래 감춰왔던 비밀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우리 마을에서 불이 났었지. 민주는 숨을 삼켰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한마디가 민준의 머리를 강타했다. 사실은 너와 나는 피로 이어진 가족이야. 조경희의 손끝이 점점 더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마당에 피어난 개나리 위로 그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햇살에 반짝였다. 수진이가 당신 어머니라고요? 민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노부인은 사진을 품에 꼭 안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아이는 옆에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민준의 가슴은 쿵쿵 뛰기 시작했다. 무언가 믿을 수 없는 진실이 오래된 시간 속에서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경이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수진이는 오래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머니에 관한 의문스러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이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 사진이 모든 걸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아이가 소리쳤다. 할머니, 우리 벽장 속에 똑같은 사진 있잖아요? 아빠가 항상 소중히 간직하던 거. 조경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벽장 속? 아이의 손에 이끌려 조경이는 집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민준도 그 뒤를 따랐다. 오래된 집의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두 사람의 심장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벽장 문을 열자 한 상자 안에 누렇게 바른 편지들과 함께 같은 사진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진 뒤에 적힌 글귀였다. 운명은 언젠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리라. 조경희의 입술이 떨리며 중얼거렸다. 이건 수진이가 내게 남긴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 뒤 글귀를 쓰다듬으며 과거로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당신의 어머니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고 사실 당신 아버지와도 말이 끊겼다. 마치 입안에 무거운 비밀이 목구멍을 틀어막은 듯했다. 민주는 다급히 물었다. 저희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던 겁니까? 그 순간 벽장 안에서 작은 낡은 열쇠 하나가 굴러떨어졌다. 민준이 열쇠를 집으려는 순간 조경희가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 열쇠를 함부로 열면 안 돼요. 그녀의 눈빛은 분명했다. 거기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오래된 비밀을 지키려는 결의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열어야만 합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 비밀을 더 이상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조경이는 한숨을 깊이 쉬더니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되돌릴 수 없을 겁니다. 민주는 열쇠를 쥐고 벽장 안쪽 더 깊숙이 숨겨진 작은 금고의 열쇠 구멍에 맞춰 돌렸다. 찰칵. 무언가 오래 잠들어 있던 진실의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금고가 열리는 그 순간 숨겨있던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낡은 가족 사진들, 출생증명서, 그리고 이름 모를 인물들이 등장하는 여러 통의 편지들, 그리고 그중 하나,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민준의 어머니 수진과 조경이, 그리고 충격적으로도 지금껏 본 적 없었던 남성 한 사람이 함께 있었다. 남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준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 남자는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조경이의 손끝이 떨리며 편지 묶음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낡은 종이에서는 세월의 냄새가 났고 글씨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듯 선명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첫 편지를 펼쳤다. 경이야,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를 꼭 지켜줘. 언젠가 시간이 흘러 이 편지를 보는 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수진 편지를 읽는 동안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의 손이 편지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자 또 다른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겉면에는 민준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어린 시절 찍힌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낡은 사진 속에는 어린 민준과 그의 어머니 수진, 그리고 믿기 힘든 인물 하나가 서 있었다.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조경이었다. 이건 어떻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경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난 널 알고 있었단다. 널 잃어버린 줄 알았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그 순간 집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동시에 창밖을 내다보았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살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챘다.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뭔가 숨겨진 진실이 더 있는 것 같군요. 아이의 손을 잡은 민주는 재빨리 편지 묶음과 사진을 품에 안고 조경희를 이끌었다. 일단 피해야 합니다. 조경희는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뒤쪽 지하실 통로가 있어요. 예전에 숨어들던 비밀길이에요. 세 사람은 숨죽이며 뒤쪽으로 향했다. 숨겨진 문을 열고 지하 통로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그들은 깊숙이 걸어갔다. 통로의 끝자락, 숨겨진 방 안에서 또 다른 발견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낡은 금고 하나. 민준이 금고를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조경희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내어 내밀었다. 금고에 열쇠를 넣고 돌리자 무겁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 안에서 뜻밖의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여권, 신분증, 그리고 한 장의 출생 증명서. 민준이 그 서류를 집어들고 숨을 삼켰다. 이건 출생 증명서인데 이름이 그는 한 글자씩 소리내어 읽었다. 민최? 조경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우리 집안의 숨겨진 아들이었단다. 숨겨진 가족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금고바닥 두툼한 서류 뭉치 속에는 민준이 상상도 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엮이고 있었다. 어두운 지하 통로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벽을 따라 엉성하게 박힌 촛대들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으며 세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민주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조경희를 따라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벽에 부딪히며 깊은 울림으로 퍼졌다. 이 통로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어요. 조경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외부의 위험을 피하려고 우리 가문이 만들었죠. 하지만 설마 이렇게 다시 쓰게 될 줄은. 민주는 날카롭게 물었다. 이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제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요. 그리고 왜 우리 가족을 누군가 쫓는 겁니까? 조경희는 침묵을 잠시 유지하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 어머니 수지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단다. 그녀는 우리 가문이 수세대 동안 지켜온 비밀을 알고 있었어. 그녀는 그걸 기록했고 네가 자랄 때까지 보호하려 했지. 무슨 비밀인데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바로 우리 가문의 진짜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조경희가 민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게 바로 너란다. 숨이 멎을 듯한 침묵이 흐르고 아이는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저요. 하지만 저는.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때 통로 끝에서 무언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쫓아오던 사람들이 지하 통로의 입구를 찾아낸 모양이었다. 서둘러요. 조경희가 재빨리 말했다. 세 사람은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통로 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조경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오른쪽 길을 가리켰다. 오른쪽으로 가요. 저쪽은 오래된 외곽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민주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는 왼쪽 벽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벽에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자신이 품고 있던 오래된 편지의 봉인 문양과 똑같다. 기다려주세요. 여기가 뭔가 있어요. 민주는 벽을 빌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숨겨진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방 안 중앙에는 묵직한 금고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조경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저건 수진이 남긴 유산이야. 우리가 찾던 것일지도 몰라요. 민주는 결연한 표정으로 금고를 향해 다가갔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거칠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찾았다! 누군가 외쳤다. 시간이 없었다. 민주는 황급히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다. 그때 어린 소년이 재빠르게 그의 손을 잡았다. 삼촌, 저 알아요. 우리 할머니가 이 숫자를 항상 외우라고 했어요. 소년은 침착하게 숫자를 눌렀다. 짧은 순간 찰칵하고 금고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안에는 바스라질 듯 오래된 서류와 보석,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민준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또 다른 사진과 더불어 조각난 유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유서의 끝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믿는 유일한 상속자에게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여기에 있다. 민준이 유서를 읽으려는 순간 통로 입구에서 총성이 울렸다. 세 사람은 조경희의 인도대로 오른쪽 통로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통로는 점점 더 좁아졌고 촛불도 점차 사그라들며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소녀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여기입니다. 조경희가 작은 철문 앞에 멈춰서며 말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를 꺼내들고 잠긴 자물쇠에 끼워 돌렸다.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오래된 문서들과 갑오들로 가득한 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벽에는 가족의 계보가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조경희는 상자를 열며 말했다. 이건 수백 년간 우리 가문이 숨겨온 기록입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함께 익숙한 사진이 또 한 장 놓여 있었다. 민주는 그 사진을 집어들고 숨을 삼켰다. 바로 민준의 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사진 속 그녀는 그의 어머니뿐 아니라 조경이 그리고 그 소년의 할머니와 똑같이 닮아 있었다. 그건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마치 한 사람의 복제본처럼 똑같았다. 이건 민준이 중얼거렸다. 조경이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이건 증거입니다. 우리 가문 여성들은 세대를 거치면서 놀라운 비밀을 이어왔어요. 모두 같은 혈통, 같은 얼굴, 그리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소년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우리 할머니도 가문의 일원이었어요. 그래, 조경희가 말했다. 그리고 너 역시.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쾅 하는 굉음이 울렸다. 누군가 지하 통로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이닥친 것이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경희는 침착하게 민준과 소년을 앞으로 밀며 속삭였다. 숨지 마.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힐 차례야. 그녀는 벽에 숨겨진 레버를 당겼다. 그러자 방 안의 벽이 미끄러지듯 열리면서 또 다른 비밀 통로가 드러났다. 이쪽이에요. 소년이 먼저 뛰어들었다. 민준과 조경희도 뒤따라갔다. 그들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고 등 뒤에서는 쫓아오는 이들의 발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통로는 곧 넓은 동굴로 이어졌다. 동굴 중앙에는 묘하게 빛나는 석상이 서 있었고 석상 아래에는 금속으로 된 거대한 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조경희가 말했다. 이 문은 우리 가문의 마지막 수수께끼야. 오직 진정한 상속자만이 열 수 있어. 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문을 향해 손을 내밀며 생각했다. 내가 진짜 상속자라고? 문득 그의 손이 문에 닿는 순간 강렬한 빛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관! 하는 굉음과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냉정함과 긴장감이 가득했고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냉랭한 목소리로 외쳤다. 조경희, 저 기록들을 넘겨라. 저항하면 모두 끝장이다. 민주는 숨을 삼키며 조경희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굳건해졌다. 그녀는 손을 들어 남자들에게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뭘 원하든 이 아이들만은 해치지 마. 남자들이 앞으로 다가오자 소년이 갑자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작은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우리 할머니 사진을 왜 가진 거예요? 대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방 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총을 든 남자들조차 소년의 외침에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준이 재빨리 상자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서류 속에는 오래된 계보도와 함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 문서에 따르면 이 가문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보관자들의 계보였고 수세기에 걸쳐 인류가 지켜야 할 중요한 유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경희는 현존하는 마지막 보관자였지만 그녀가 이 임무를 혼자 짊어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나와 있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조경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설마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건가요? 조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그래, 민준, 너와 이 소년, 너희 둘 다 선택받은 후계자들이야. 그 순간 남자들이 총구를 들이밀었지만 방 안을 둘러싸던 벽에서 이상한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칙칙 하고 스팀이 새는 소리와 함께 벽이 천천히 회전하더니 숨겨진 비밀 통로가 드러났다. 조경희가 외쳤다. 이쪽이야. 어서. 민준과 소녀는 그녀의 외침에 따라 비밀 통로로 몸을 날렸다. 총성이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조경희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남았다. 그녀의 마지막 외침이 통로를 따라 메아리 쳤다. 무조건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야 해. 통로는 점점 깊고 어두운 곳으로 이어졌고 민준과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달렸다. 통로의 끝은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확고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두운 통로를 달리던 민준과 소녀는 점점 더 숨이 차올랐다.
그들의 발소리는 조용한 공간 속에서 메아리 쳤고 뒤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소녀는 겁에 질려 몸을 떨고 있었지만 민주는 그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 우리는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걸 알게 됐어. 우린 반드시 이 비밀을 밝혀야 해.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말에 힘을 얻은 듯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통로를 빠져나오며 점점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기계 소리와 함께 어떤 거대한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조금 더 내려가니 통로 끝에 붉게 빛나는 문이 나타났다. 그 문은 오래된 고대의 디자인으로 이상한 기호와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민주는 그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다. 저 문,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던 진실이 거기 있을 거야. 소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묻었다. 그럼 우리가 그 문을 열면 뭐가 있을까? 진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가족의 마지막 유산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클 거야. 그 문을 열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두 사람은 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민주는 문에 새겨진 기호들을 살펴보며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그 기호들은 그가 어릴 적 봤던 그의 할머니의 집에 걸려있던 고대 유물에서 본 것들과 일치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걸렸고 그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이 기호, 할머니가 말해줬던 그것과 같아. 할머니가 말했었어. 이 문을 열 수 있는 건 오직 가문의 후계자만이란 걸. 소녀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그 후계자라는 거죠? 우리 가문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 아마도 이 문을 열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알게 될 거야. 그동안 우리를 쫓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일 거야.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문의 비밀이지.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스르륵 열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고대의 비밀이 드러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두 사람은 일순간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거대한 지하실처럼 보였고 중앙에는 고대의 돌판이 놓여 있었다. 돌판 위에는 그들이 봐왔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기계 장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게 대체 뭐죠?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민주는 그것을 살펴보며 대답했다. 이건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모른 채 지나쳤던 가문이 지켜온 마지막 비밀일 거야. 그때 돌판이 갑자기 빛을 발하며 거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놀란 두 사람은 몸을 움츠렸다. 그 소리는 마치 이곳이 생명체처럼 깨어난 듯한 소리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고요함 속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끝이야. 민주는 눈을 크게 뜨며 그 목소리의 방향을 쳐다봤다. 그곳에는 그들이 전에 만났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냉담하고 손에는 강력한 무기들이 들려 있었다. 넌 아직 뭘 모르는군, 민준. 한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 민주는 충격을 받으며 다시 한번 비밀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결심을 했다. 이제 우리가 끝을 볼 때야.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민준과 소녀는 고대 돌판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이들이 마주하게 될 마지막 결전이 다가올 것을 알았다. 그 순간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했다.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찾아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소녀는 그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모든 걸 잊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잖아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돌판을 바라보았다. 그 위에 새겨진 기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조용히 손을 뻗어 돌판을 만졌다. 바로 그때 돌판이 스르륵 움직이며 숨겨진 비밀이 드러났다. 이건 그동안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진실이었구나. 민주는 중얼거리며 돌판 아래에서 떨어진 또 하나의 문서를 집어들었다. 그 문서에는 조경희의 가족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단순한 유산의 보관자가 아니었다. 이 가문은 수세기 동안 인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고 조경희는 그 마지막 후계자였다. 이 조직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를 저지하고 그들의 자손이 이어가야 할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소녀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진짜였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들의 일원이었고, 우리도 그 가문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민주는 문서를 한 번 더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그동안 이 진실을 숨기려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찾을 때까지 이를 숨기려 했던 거지.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에 서 있던 남자들이 다가왔다. 그들의 눈빛은 냉정했고 무기들이 그들의 손에 반짝였다. 민주는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며 말했다. 당신들은 이제 이 비밀을 세상에 알게 될 거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지만 그때 방 안에 갑자기 뜨거운 불빛이 번쩍이며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미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쉽게 진실을 알리게 놔두지 않겠다. 그 목소리는 뚜렷하고 강력했으며 마치 이곳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존재처럼 들렸다. 민준과 소녀는 그 목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몸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그들이 바로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숨겨왔던 힘이었다니. 민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뒤틀리며 소년과 민주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들이 앞에 있던 남자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방의 벽과 바닥이 끊임없이 변형되며 새로운 구조로 바뀌었다. 이제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더 이상 고대의 지하실도 숨겨진 문도 없었다. 여기 어디죠?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곳은 민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곳은 우리 가문의 마지막 숨결이 숨겨진 곳.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일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다. 불빛이 사라지고 조용한 정적만이 남았다. 하지만 민주는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렸다. 그들은 이제 가문의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들의 역할은 더 이상 단순한 후계자가 아닌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시작이다. 민주는 그 소년을 향해 말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짜 세계의 진실이다. 그들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길은 이제 더욱 어두운 곳으로 이어지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민중과 소녀는 단 한 가지를 확신했다. 그들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싸워야 할 이유는 분명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시작이 되었다.